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민 얘기 진짜 많이 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을 떠나는 게 사람만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고 기술도 떠나고 이제는 우리가 투자하는 K코인 프로젝트까지 한국을 버리고 있어요.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머니에스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있죠. 한국은 지금 불을 만드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영상 시작할게요. 먼저 팩트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한국의 고액 자산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100억 원 이상 가진 슈퍼리치들조차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2030 세대들의 자산 증가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부자를 키우는 나라가 안 되고 오히려 부자를 내쫓는 나라가 됐다고요. 이 표현 어떠세요? 진짜 무서운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이 부자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국 암호화폐 사업자 수를 볼게요. 2021년에는 42곳, 2024년에는 27곳, 3년 만에 거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 기업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두바이와 싱가포르, 특히 두바이를 볼게요. 두바이는 2021년에 10곳이었는데 2024년에 39곳으로 3년 만에 거의 4배가 늘었어요. 한국에서 빠져나간 기업들이 두바이로 다 흡수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다들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한국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할 방법이 없다. 싱가포르는 라이센스가 명확합니다. 두바이는 블록체인 사업자 허가증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규제가 강한 게 아니라 규정 자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싱가포르에서는 이 절차대로 하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라는 가이드가 있어요. 두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건에 충족하면 허가를 해드립니다 라고 명확해요. 그런데 한국은? 그건 아직 논의 중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코인 프로젝트들이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요즘은 두바이로 2차 이민을 떠나고 있어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한국에 남아있으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 코인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사건이 연달아 터졌죠. 첫 번째, 업비트 해킹 사건. 지난 11월 27일 업비트에서 445억 원 규모의 해킹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업비트의 대응입니다. 두나무는 즉각 자체 개발한 온체인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고요. 피해금 445억 원 중에서 26억 원을 동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회원 피해 자산 386억 원은 업비트 자체 자금으로 이미 전액 보전 완료했다는 거예요. 12월 6일부로 입출금 서비스도 전면 재개됐고요. 즉 업비트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위기 대응 능력과 보안 체계를 증명한 셈이에요. 물론 해킹 자체는 문제지만 대응 속도와 보상 처리는 나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반대로 고팍스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어요.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 완료했고 금융당국 승인까지 떨어지면서 고팍스는 드디어 신뢰 회복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XP 멤버십 프로그램 출시, 수수료 할인, 인센티브 강화, 고파이 피해액 1,700억 원 해결 착수.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허이는 피해 보상 자산을 모두 확보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야 고파이 사태가 정리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정리하자면 업비트는 해킹 대응으로 보안 강화, 고팍스는 바이낸스 인수로 재건 시작, 그리고 빗썸은 경쟁 심화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거래소 판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 미래금융 전쟁 중이거든요. 미국은 비트코인 ETF 승인하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실명제를 도입했고요. 두바이는 아예 블록체인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세계는 이미 미래금융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출발선에 멈춰있는 느낌인 거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리하자면 부자들은 탈한국, K코인도 탈한국, 거래소 재편에 글로벌 정책 변화, 이 4가지가 동시에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부자가 떠나면 기회가 떠난다는 거죠. 기업이 떠나면 기술도 떠나요. 코인이 떠나면 미래산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돈, 기업, 기술, 기회가 동시에 빠져나가는 국가가 되고 있어요. 반대로 두바이는 돈, 기업, 기술, 기회를 동시에 빨아들이는 도시가 됐고요. 오늘 영상에서 본 흐름은 단순한 코인 뉴스가 아니에요. 한국 경제 전체의 구조 변화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장이 성장하고 어디에 기회가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사람만 미래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의견 얼마든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1대1 상담을 원하시면 제 고정 댓글에 있는 프로필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랑 1대1 상담 언제든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